지금 당신이 하는 일, 그 목표를 처음 세운 이유를 기억하는가? 처음엔 분명했다. 돈을 벌어 자유를 얻으려 했고, 공부를 해서 더 똑똑해지고 싶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지고 싶었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목적은 희미해지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다. 사랑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오래 만났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해졌다. 우리는 지금 끝이 없는 트레드밀 위를 달리고 있다. 속도를 높일수록 목적지에 가까워질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체는 이 현상을 이렇게 정리했다.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달리기만 한다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이 어리석은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을 철학과 심리학을 통해 파헤쳐보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목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목표를 잊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뇌는 보상을 쫓기 때문이다. 돈을 벌어 자유를 얻으려 했는데 돈을 모으는 숫자 자체에 집착한다. 지식을 쌓으려 했는데 시험 점수와 스펙이 더 중요해진다. 건강을 위해 운동했는데 SNS에 올릴 몸이 목적이 된다. 이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파민 보상 시스템에 있다. 도파민 시스템,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한다. 도파민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문제는 우리의 뇌는 실제 목표가 아니라 즉각적인 보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예를 들어보자. 돈을 벌면서 계좌의 숫자가 쌓이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시험 점수가 오르면 성취감을 느낀다. 운동을 하고 근육이 생기면 만족감을 얻는다. 이 순간 우리의 뇌는 이 보상을 계속 받아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렇게 우리는 본래 목표가 아니라 보상 자체를 쫓기 시작한다. 즉, 돈을 벌어 자유롭게 살려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체의 철학적 분석, 망각된 목적의 역설. 이체는 이를 망각된 목적의 역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이 수단을 지나치게 신뢰하다 보면 결국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고 경고했다. 이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 기업 문화의 타락. 어떤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유치, 시장 점유율, 매출 성장에만 집중하게 된다. 결국 본래의 혁신 정신은 사라지고 돈을 벌기 위한 기계가 되어버린다. 이에 교육 시스템의 왜곡. 학교의 본래 목적은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수와 대학 입시가 최우선 목표가 된다. 결국 학생들은 생각하는 법이 아니라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법만 배우게 된다. 이처럼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리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도 사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목적을 잊지 않는 법.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진짜 목표를 향한 걸음인지 아니면 의미 없는 레이스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행동 편향을 경계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 뭔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행동 편향이라고 부른다. 예제, 투자자 시장을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를 많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불필요한 매매를 반복한다. 직장인 일을 많이 하면 성과가 좋다는 착각에 빠져 의미 없는 회의와 보고서에 시간을 낭비한다. 학생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를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책 3Y 시스템을 적용하라. 어떤 목표든 지금 하는 행동이 진짜 목적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3Y 시스템을 사용해라.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에게 3번 WHY를 물어보는 것. 예제, 한 돈을 벌고 싶다. 왜 돈을 벌고 싶은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왜 경제적 자유가 필요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왜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결론, 그렇다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수단으로 돈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예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왜 더 나은 미래가 필요한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왜 그 직업을 갖고 싶은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결론, 점수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3Y 시스템을 사용하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진짜 목표와 연결되는지 즉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만약 3Y를 던졌는데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목표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수단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20%에 집중하라. 파레토 법칙 적용. 목표를 잊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20%의 행동을 찾아야 한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부른다. 즉, 우리가 하는 행동의 20%가 결과의 80%를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80%의 행동에 시간을 낭비하며 바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 예제, 돈을 버는 목표 중요한 20%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업무, 불필요한 80% 의미 없는 잔업, 공부 목표 중요한 20%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공부, 불필요한 80% 단순 암기, 운동 목표 중요한 20% 꾸준한 습관 형성, 불필요한 80% 보여주기식 운동. 이제 질문해보자.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진짜 목표에 기여하는 20%인가? 아니면 바쁘게 살고 있다는 착각을 주는 80%인가? 해결책, 중요한 20%를 정하고 나머지를 버려라. 1. 목표를 이루는 때 핵심적인 20%의 행동을 정한다. 2. 그 외의 80%는 과감하게 줄인다. 이 20%가 진짜 목적과 연결되는지 3Y 시스템으로 검증한다. 이걸 실천하면 더 이상 엉뚱한 수단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됐다. 우리는 쉽게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며 살아간다. 처음엔 뚜렷한 목표가 있었지만 어느새 본질을 잊고 의미 없는 레이스를 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진짜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이 행동이 진짜 목표와 연결되는가? 내가 집중해야 할 20%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매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괜찮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방향을 바로잡으면 된다. 니체는 말했다.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지 아니면 의미 없는 경쟁에 계속 휘둘리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제 직접 행동해보자. 당신이 지금까지 헛된 수단에 집착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이 영상을 보고 가장 와닿았던 부분도 함께 공유해봐. 그리고 오늘 진짜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당신이 움직일 차례다.